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지환입니다. 오늘은 긴급 진단이고요. 큐렉소의 최대 고객사가 최근에 짝퉁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꾸준히 이제 이 파미데일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또 업데이트해드렸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 로봇 기업 중에 이제 큐렉소인데요. 큐렉소의 어떻게 보면 대형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최대 고객사 중에 이제 인도에 메릴 헬스케어라고 있어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 메릴 헬스케어의 어떤 주문 대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매출에 대한 어떤 상승 곡선을 같이 그려왔는데요. 이 회사가 점잖게 표현하면 배신인 거고요. 뒷골목에서 쓰는 표현을 쓰게 되면 뒤통수를 하나 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짝퉁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난달 20일 출시를 했고 구글 같은 데서 메릴 헬스케어나 또는 메릴 헬스케어가 출시한 그 로봇을 검색을 하게 되면 영문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시가 된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로봇 이름이 미소 로보틱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뭐 제품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미소 또는 미소 로봇 이렇게 좀 줄여서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메릴 헬스케어에서 지난달 20일, 6월 20일 날 출시한 인공관절 수술 로봇 미소 로봇입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전기 드릴이 하나 보이실 거고요. 또 수술 계획을 세우고 수술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패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이 보시게 되면 이제 큐렉소가 그동안 메릴 헬스케어를 통해서 인도에 팔아왔던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입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사실 좀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미소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전 세계에서 큐비트 조인트까지 5개 모델이 있었고요. 각 모델마다 특징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느냐, 수동으로 하느냐, 드릴만 있느냐 없느냐, CT 촬영을 통해서 하느냐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큐비스 조인트의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따라 했다라는 것이 사진 한 장으로도 다 설명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큐렉소의 이재준 대표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이제 인도 사정을 좀 파악하고 또 새로운 파트너십 협상을 위해서 2주간 인도로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월 10일 날 인도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 앞으로 계획을 좀 듣기 위해서 제가 이재준 대표 귀국 바로 다음 날인 7월 11일 날 단독 인터뷰 했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번 사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내에서 메릴 헬스케어의 어떤 매출 비중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큐렉소의 의료 로봇 판매 대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2020년에 18대, 그리고 2021년에 30대, 그리고 2022년에 62대, 지난해 88대, 거의 이제 100대 육박하는 수치까지 갔거든요. 이 기간에 이제 메릴 헬스케어의 주문 대수를 보게 되면 2020년에는 3대, 2021년에는 5대, 2029년에는 29대, 그럼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매출이 확인이 되는 거고 작년에는 무려 55대를 구매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게 되면 60%가 넘는 비율이거든요. 최대 고객사가 맞았고 또 매출에 기여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시면 대략 완벽하게 거의 카피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메릴 헬스케어는 제품을 이제 6월 20일 날 출시를 하면서 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임상하는 모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동영상으로 대신했거든요. 근데 큐렉소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제품을 카피했으니까 기본 기능은 같지 않겠냐. 거기다가 임상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절삭하는 툴, 드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큐렉소하고 거의 똑같아 보인다. 이 절삭 툴이 똑같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수술 방법이나 절차까지도 카피했기 때문에 그런 같은 외형을 보이는 거 아니겠냐. 로봇 암이라고 합니다. 그 로봇 팔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에 이제 두봇이라는 로봇 팔이 있어요. 그거를 좀 사용하는 것까지 큐렉소 측에서는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두봇 같은 경우에 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선전 유해장 테크놀로지라고 다기능 로봇 암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내놓은 브랜드가 두봇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6월 20일 날 출시를 했는데 아직 판매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 날짜는 현재 확인된 바로는 오는 8월 15일, 방송 촬영 날짜가 지금 7월 18일이니까 한 달 가까이 남은 상황인데 회사 안에서는 그 전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소프트웨어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제품 전반의 어떤 버그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다 잡아서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 이미지를 하나 캡처를 떠서 왔는데 메릴 헬스케어 홈페이지에 있는 그 미소 로봇에 대한 설명인데 3D CT 스캔을 이용하는 것도 큐비스 조인트하고 동일하고요. 뼈 움직임이 뭐 3mm를 초과할 경우에 중지해서 안전성을 보장한다. 이게 큐비스 조인트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뼈의 움직임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중단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도 그대로 지금 제가 봤을 땐 따라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릎 임플란트죠. 요거를 미세 조정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고 배치하고 이런 것들도 이 민첩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똑바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밀한 부분도 밀리미터 이하의 정밀 절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릎 관절 구성 요소의 정확한 정렬, 엉덩이 뼈부터 해가지고 다리뼈, 무릎뼈 이런 것들이 딱 정렬이 돼야 무릎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우리가 이물감이란 걸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아, 몸에 뭐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느끼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몸인 듯이 그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렬이 약간만 흐트러져도 인공관절을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렬을 하는 건데 이런 기능들도 그대로 지금 카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소개서만 놓고 봤을 때는 100% 카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재준 대표님은 큐비스 조인트의 50% 이하 가격으로 인도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제가 현지 언론에서 계속 이제 리서치를 좀 해본 결과 제가 확인한 숫자는 큐비스 조인트보다 한 66% 정도 저렴하다라는 문구를 제가 기사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구가 좀 애매했어요. 실제 집도의가 수술하는 것 대비해서 66%가 저렴한 건지 아니면 이 경쟁 로봇에 비해서 66%가 저렴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또 경쟁 로봇 대비 저렴하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리 큐비스 조인트 포함해서 5개 제품이 미리 앞서 나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비싼 로봇을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큐비스 조인트를 기준으로 한 건지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큐비스 조인트 대비해서 50% 이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현지에서 공급되는 건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메릴 헬스케어는 사실 업력이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2006년인가에 생겼고요. 그렇게 보면 아직 업력이 2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회사로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고요. 정량적인 또는 수치적인 것보다 회사의 어떤 그 정성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이제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렉소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약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메릴 헬스케어의 어떤 동태, 더 정확하게는 제품 카피 여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한 사례로 메릴 헬스케어가 이제 큐비스 조인트 복제품을 내놨는데 영국에 이제 그 CMR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이 회사랑도 이제 큐렉소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협력을 했었는데, 이 회사는 복강경 수술 로봇, 그러니까 몸에 배에다가 구멍 조그만하게 뚫어가지고 현미경과 뭐 칼이나 가위를 넣어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그런 이제 수술 로봇이 있는데 그 버시우스라고 합니다. 이걸 또 그대로 카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전례가 있는 회사고 평판이 안 좋은데 큐비스 조인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큐렉소 입장에서는 어차피 카피를 마음 먹은 상태고 그걸 노린 거라면 뭐 메릴 헬스케어가 간접 루트로 한 대를 구매해서 사든 아니면 직접 루트로 한 대를 구매해서 하든 뭐 아니면 100대를 구매해서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역설계 해가지고 제품을 카피를 하든 일단 뭐 카피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내부에서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최대한 메릴 헬스케어의 버프를 이용하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당장 큐렉소 같은 경우에 인도에 물건을 팔고 싶어도 영업 네트워크가 없고 또 판매방이 없고 또 영업 조직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메릴 헬스케어의 어떤 그런 역량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점 계약을 계속 유지를 했다,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양쪽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메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를 팔면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괜찮은 제품을 파는 회사 인식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인도 현지 안에서 또는 인도의 어떤 그 병원이나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기술 명성을 좀 얻었다는 거죠. 그 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메릴 헬스케어가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제품을 내놨을 때, 또 유사 제품을 내놨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사실 어떤 그런 밑바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메릴 헬스케어는 좀 얻은 게 있는 거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메릴 헬스케어의 어떤 자본과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을 100대 가까이 팔았고, 또 인도 시장 내에서 큐비트 조인트라는 제품 자체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임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증명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인도에서 제가 알기로 그 큐비트 조인트 이용해 가지고 이루어진 수술이 수만 건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큐비트 조인트로 수술했던 의사들은 그 실력에 대해서는, 그 기능적인 부분, 우수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인도 내에서 지금 큐비트 조인트의 충성도 높은 그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그런 사용자들이 다 의사잖아요. 뭐 인도 내의 어떤 정형 외과와 관련된 학회 같은 데서 만났을 때, 교류가 이루어질 때 제품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경험담을 공유한다든가 하면서 그 인지도를 쌓은 데는 분명히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렉소 입장에서는 제품 복제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느냐 받아들이냐,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선택이었는데, 결국에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메릴 헬스케어를 이용해서 인도 내에서 아주 확고한 인공관절 수술 로봇 회사로서 입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내부 평가가 있었고요.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큐렉소 선택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